상향혼이 가능한 사주인데요. 안녕하세요. 사주 타로 보는 해나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상담하면서 많이 들었던 질문인데요. 저 좋은 남자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남편 복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혹은 이 사람과 결혼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남자라는 걸 외모나 직업, 조건으로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진짜 중요한 건 내 사주에 그 사람을 감당할 운이 있느냐, 혹은 그 인연이 내 삶에 들어왔을 때 내가 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놀랍게도 이건 전부 사주 안에 드러나 있어요. 특히 결혼을 앞둔 분들은 이 사람 괜찮은데 결혼해도 될까요? 제가 남편 복이 있는 사주인가요? 이런 고민을 진짜 많이 하시더라고요. 만난 지도 오래됐고 나이도 있고 결혼을 결심하려는 찰나에 이 결혼 정말 괜찮을까? 라는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 남편 덕을 볼 수 있는 사주는 어떤 사주인지, 그리고 그 인연이 진짜 내 운에 맞는지 보는 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본격적으로 어떤 사주가 남편 덕을 보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사주는 바로 비겁다자 사주예요. 비겁이라는 건 비견과 겁재, 즉 나와 같은 속성의 기운이 많은 걸 말하거든요.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도 많고, 나를 닮은 사람도 많고, 때로는 경쟁자도 많아요. 이런 사주는 보통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성향이 강해요. 스스로 살아가는 힘이 있죠. 그런데 많은 비겁다자 분들이 말씀하시길, 비겁다자인데 어딜 가도 너무 피곤해요. 그래서 사람이 싫어요. 이런 말씀 많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비겁다자 사주는 기본적으로 나와 같은 에너지를 가진 기운이 사주에 가득하다는 뜻이에요. 그렇다 보니 항상 주변 사람들과 에너지가 부딪히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나를 닮은 사람, 즉 나랑 같은 기운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건 동시에 경쟁자도 많다는 뜻이니까요. 자연스럽게 긴장하고 감정적인 소모되는 상황이 반복되면 사람 자체가 피곤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내가 사람을 싫어하는 성격이거나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비겁다자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어떤 관계의 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사주예요. 나와 너무 비슷하거나 나를 견제하는 사람들 틈에 오래 머무르면 당연히 피곤하죠. 그럴 땐 내 비겁을 보완해 줄 수 있는 상생 구조 혹은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관계를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겁다자는 결혼 이후에 운이 트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결혼이라는 안정적인 틀 안에서 비겁의 강한 에너지가 경쟁이 아닌 보호와 소속감으로 전환되거든요. 그럼 피곤하게 느껴졌던 인간관계가 오히려 나에게 위로와 안정이 되어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남편 덕보는 사주예요. 상향혼이 가능한 사주인데요. 즉 나보다 더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사주 구조입니다. 이 조건에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첫째로 내 일간이 음일간이어야 해요. 을목, 정화, 기토, 신금, 계수처럼 음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내가 이 사람을 지켜주고 싶다는 보호 본능을 자연스럽게 자극해요. 결국 상향혼의 첫 단추가 열리는 거죠. 둘째, 관인상생인 구조가 필요해요. 내 사주에 정관과 정인이 함께 있을 때 사랑받을 권리와 사회적 인정을 나타난 구조가 됩니다.
이게 있으면 능력 있는 파트너를 만났을 때 내가 당당히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돼요. 편관이나 편인 또한 관인상생, 살인상생이 되기 때문에 비슷한 구조이긴 하지만 안정적인 느낌은 정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로 사주에 식상이 없거나 약하면 가능합니다. 식상은 비판력이나 불만 혹은 나의 표현 능력을 상징하는데요. 상향운 구조에서 내가 어느 정도 상대방에게 도움을 받는 위치가 되기 때문에 불만을 자꾸 드러내는 성향이면 관계 유지가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식상이 약하거나 없을 경우에 상향운 유지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는 흔히 궁합이 맞아야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실제로는 두 사람의 운의 흐름이 훨씬 중요한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남자와 여자의 인생 흐름이 반대로 갈 때는 남자가 만약에 운이 상승하는 운이고 여자가 하락하는 운이라면 둘의 관계는 오래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남녀 관계가 바뀌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둘 다 운이 같은 방향으로 하락세면 오히려 잘 지낼 수 있습니다. 같은 상승운이어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운의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오래 관계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궁합을 MBTI라고 비유해요. 궁합은 성향의 맞음이라면 운의 흐름은 사주에서 이렇게 상승운, 하락운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둘 다 중요하지만 긴 시간 동안 함께 가려는 흐름이 맞는 인연이 핵심이에요. 이건 또 궁합을 보는 꿀팁인데요. 배우자 복이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배우자 운이 3점이에요. 그런데 반대편 배우자가 배우자 복이 2점인 사람을 만나면 오히려 내가 배우자 운이 3점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상대 배우자의 덕을 받으며 살 수 있어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덕을 보는 쪽이 될 수 있는 거죠. 결국 배우자 복은 둘이 만나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예요. 그래서 인생을 20, 30년 단위로 나눠보면 인연이 3번 이상 바뀌는 것도 자연스러운 흐름인 거죠. 졸혼, 중년연애, 재혼이 더 이상 낯선 이야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어떤 흐름에 있는지 그리고 그 흐름에 맞는 사람을 만나느냐입니다.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지금 내 인생에서 이 사람을 만날 시기인가? 아니면 아직 준비 중인가?를 사주를 통해서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배우자 운, 결혼 운에 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